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제법 올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이제 플러스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7월 둘째 주 이후에 이제 주간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거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200주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200주선 아래에 계속 머물다가 5주 만에 이제 위로 올라섰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으로 하락을 했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다 업종 다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간으로는 좀 불안정했는데 다만 이제 차트에서 딱 보다시피 20주선에다 튕겨 올라갔잖아요. 20주선 튕겨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플러스가 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양쪽에 이제 대형주들이 오늘 갈렸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워낙 선물을 강하게 매수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하락한 게 삼성 SDI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고르게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 이게 이제 2차 전지나 로봇이나 뭐 이런 종목들의 매도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코스닥은 대형주들이 부진하고 코스피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형주가 올라가고 양시장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선물 효과가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올라간 투자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지표를 좀 보면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어제 뭐 CPI하고 비슷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헤드라인 PPI는 좀 올라가는 모습, 튕겨 올라갔고, 반면에 에너지와 이제 식료품 이런 걸 빼는 근원 PPI는 내려가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건 뭐 전월 대비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유가만 잡히면 되겠구나. 근데 유가가 잡힐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궁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 항목에서 이번 달에 그 에너지 관련된 품목이 10.5%가 확 올라가 버려가지고 요것만 잡히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만 잡히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9월이 미국의 이제 휘발유 수요가 뚝 떨어지는 시기인데 9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필이면 이번 달에 이제 감산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감산 재료는 다음 달 되면 조금 적응이 될 것 같아서 국제유가는 올라가는 속도가 둔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PPI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 스트레스 크게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보면 소매 판매 증가됐는데 뭐 소비가 늘었다기보다 가솔린 가격이 확 올라가서 비싸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거라서 미국에 있는 전체 지표는 그냥 다 유가로 다 퉁쳐지는, 그래서 이제 유가만 잡히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퉁쳐지는 상황이 생겼죠. 근데 어쨌든 조금 지표가 찝찝하다면 찝찝할 수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ARM 상장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첫 거래가 됐고 정규 시장에서 25% 가까이 올랐고 마감 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거의 7%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한 주식이 이제 활성화가 되네?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나 보다. 이게 사실은 조금 꼼수도 있죠. 왜냐면 발행 주식의 10%만 이제 상장을 시킨 거라서 운용사들이 일단 첫날 상장되면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유통 주식이 이렇게 많은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밀어올린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양새상으로는 공모가 대비 엄청나게 올라갔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나 보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ARM이 이제 올라간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이게 최근에 IPO 시장이 엉망이었거든요. 예, 거의 뭐 사람들이 상장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가 IPO 했을 때 돈이 되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죠. 이게 시장을 좀 올라가게끔 만들었던 또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또 뉴스 보면 일단 국제유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WTI가 90달러 넘어갔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유가 상승 WTI 기준으로 상단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93, 94 요 정도였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유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은 되게 많다. 뭐 감산, 중국의 경기 회복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어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뭐 일부 업체들은 또 돈을 벌지만 바이든은 또 대선 상황이 또 신경이 쓰여서 이게 비추교를 또 다시 풀 수도 없는 상황이라 좀 고민이 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휘발유의 수요가 9월부터 뚝 떨어지는 시기다라는 점에서 보면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근데 당장 이건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좀 부담이 되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또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또 하나의 숨은 포인트.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건 아닌데 예상치가 3%대 정도였던 걸 감안해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 펼치더니 부양이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올라간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유럽이 금리 올렸는데 금리 올리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긴축인 것 같다라는 식의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죠. 라가르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할 때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금리 인상 안 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게 주초에는 한 55% 정도 비율. 그러니까 11월, 지금 이제 9월은 뭐 금리 동결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11월은 55대 45 정도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6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저렇게 했으면 미국도 안 올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유가를 좀 보면서 판단을 나중에 좀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 좀 보면 오늘 특징이 좀 많이 빠졌던 눌렸던 종목군들이 사실 안 눌린 종목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치고 나갔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거다 급등을 했는데 이 포스코홀딩스 주가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걸 제 패턴으로는 다림질 패턴이라고 하는데 일단 61선에서 쭉 이렇게 다림질하다가 밀고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61선까지 빠졌는데 일단 거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60만 원이 좀 고비 같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초 장기 하락했던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 이게 되게 소외받고 되게 외면받았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올라갔거든요. 이게 올라가면서 저 200일선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몇 주 전에 그러니까 미국 기사에서 미국에서 이제 통신 관련된 인프라 투자한다라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통신 장비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차 두고 결국에는 뉴스화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면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노션도 보시면 이제 장기적으로 되게 소외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단숨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쪽에 좀 관심을 상대적으로 좀 더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좋았던 보험이나 금융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동안에 되게 지속하게 빠졌던 종목군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대신 그동안에 올랐던 뭐 HBM 관련주라든가 로봇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고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좀 순환이 한번 돈 거 정도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 근데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기관 매수 누적된 종목군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빌드업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보시면 기관들이 쭉 매수 들어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중순 이후에 이제 빌드업 돼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추세가 좋으니까 이런 것들 자꾸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죠.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동시호가에 확 떨궈가지고 순매수가 줄었습니다. 오늘 뭐 리밸런싱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또 하나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무식하게 샀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밑으로 나올 때, 매도 이력이 없는데 되게 이제 사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한 3일 동안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이거는 두 가지가 다 돼요. 좋은 쪽으로는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아랫단이 이제 하락 배팅이 지워졌으니까 올라가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기분. 근데 나쁘게 보면 새로 매도할 여력이 생긴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해결해야 되냐? 신규로 선물 매수할 여력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그럼 여기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이제 동네 바보형, 삼성전자가 역할을 좀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딜 밑을 상상해 그러면서 이제 꿈도 안 꾸게끔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삼성전자가 해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종목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동시호가에 던져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거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 버렸고, 오른쪽은 이제 금융주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금융주들이 좀 몇 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 다음에 이제 정유주가 좀 정제 마진이 엄청 좋대요. 근데 달리 보면 너무 좋을 때는 또 주가가 이제 피크일 수도 있어서 지금 와서 정유주 보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융주 많이 보고, 기관은 금융투자가 1조 원 가까이 사버렸기 때문에 오늘 기관이 뭘 샀다 이거는 의미 두긴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웬만하면 다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을 의미 두고 해석하기 뭐한데 양쪽 다 금융주를 좀 담은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골라 담았고 약간 바이오 제약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게 이제 종목 수가 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골라 담때 요 아래 보이지 않는 아래선까지 포함해 놓고 보면 역시 반도체 쪽은 오늘 주가는 좀 부진했는데 반도체 쪽은 오늘 되게 열심히 담았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 누적으로 보면 좀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좀 사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종목들 중에서 8월 중순 이후에도 빌드업 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정리해보면 CPI ARM 이벤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FO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금리만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빅테크주들이 오늘 어정쩡했어요. 막 시원스럽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세 개 중에 두 개가 이상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100달러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게 정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제가 이제 93, 94 정도를 피크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100달러 가는 흐름이 돼버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유가가 이제 너무 뉴스가 과장된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인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유럽은 이제 말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동시효과 전까지는 2천억 원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가 완전히 고정이 되느냐, 요거를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오늘 특징주는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저께 밤에 고릴라 리서치에도 올리고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올려드렸던 건데, 그 삼성전자가 주가가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올라간 해는 다 40%대로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41에서 45% 사이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는. 그리고 5번 중에서 이제 4번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9% 이상 증가될 때 주가가 4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근데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를 230%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10% 이상 여유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쪼개서 가야 되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감안해 보면 외국인들의 지분 가치가 지금 그래서 제가 430조인가? 지금 그렇죠. 예, 430조 정도 되잖아요. 430조 정도 되니까 외국인들 지분이 5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20조 원이 외국인들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이 정말 시장을 끌고 갈 생각이 있으면 삼성전자를 땡깁니다. 왜냐면 지분 가치 1조 원 된 거 따블라봐야 1조 원 버는 건데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지금 220조 정도 되면 10%만 올라가도 22조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 벌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띄우거든요. 삼성전자 10% 올리는 게 외국인들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 반전이냐는 다음 주 동네 바보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걸 보면서 좀 가늠을 해보면은 될 것 같고, 과거 패턴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올해 추가적으로 10% 이상은 좀 올라갈 것도 같다라는 식의 어떤 통계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 방송을 이제 해드릴 거니까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은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시고 해서 좀 많이 눌리면 많이들 보실 수 있도록 알고리즘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